전북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진정으로 관심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나쳐온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갔나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을 봤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길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관심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된 지금 기온은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오르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33도라고 합니다. 이런 한여름에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시나요? 아마 대부분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거기에 슬리퍼나 샌들까지 완벽한 여름을 대비하는 복장일 거예요.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분들도 이런 복장으로 많이들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완벽한 여름 대비 무장 세트죠. 하지만 우리와 같이 한여름을 보내는 사람 중 무게만 30kg에 달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얇고 가벼운 옷을 입고 다녀도 더워서 땀이 뻘뻘 나는데 옷무게만 30kg이라니 가능한 일일까요? 과연 누가 30kg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 365일 여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30kg의 옷을 입고 365일을 여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전북대 학우분들은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소방대원분들입니다. 소방대원분들의 방화복은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고 화마에 견디기 위해 특수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껍다고 합니다. 내외피 두께만 3cm가 넘어 입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네요. 방화복뿐만 아니라 10kg이 넘는 공기통과 5kg에 달하는 고층용 화재 장비를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방호 마스크, 헬멧, 옷과 장비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30kg에 달한다고 해요. 저는 오늘 출근 전 날씨를 보고 너무 덥다고 생각해서 반팔과 반바지로 최대한 통풍 잘 되는 옷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입으면 조금이라도 덜 더울까 해서요. 그런데도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런데 옷무게만 30kg이라니 직접 소방대원분들이 돼보지 않고서는 쉽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일 것 같은데요. 더운 게 얼마나 고통인지 여러분도 요즘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처럼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소방대원은 화재 현장에서 장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모든 장비를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필수적인 부분인 거죠. 어느 하나 빼먹을 수 없이 몸에 짊어지는 모든 무게를 사명감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견뎌내야 하는 소방대원들이 바로 365일 여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같이 30도가 넘는 날에 방화복을 착용하고 출동을 나갔다 온 소방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방화복을 벗은 소방관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있고 심하면 탈진 현상도 온다고 하네요. 화재 진압 시 입는 특수 방화복은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체력을 고갈시키고 체감 온도를 상당히 높인다고 합니다. 외부 열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 중에는 체감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오른다고 하네요. 무려 50도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예전에 찜질방 많이 가보신 분들은 소금방이나 숯가마에서 찜질해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온도에서 소방대원분들은 계속 일하고 계신 셈이죠. 저였으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서 뛰쳐나왔을 거예요. 소방관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방대원들이 임무를 마친 뒤 장비를 내려놓고 길가에 주저앉는다거나 빨갛게 달아오른 머리 위에 생수를 들이붓는 모습 보신 적 있죠? 체력이 모두 소진되고 수분이 다 빠진 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수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그나마 열기를 식히는 것. 화재 진압이 끝난 뒤에도 잔불에 확산 우려나 화재 현장 정리를 위해 소방관들은 방화복을 벗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북대 학우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화재 진압만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소방대원분들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쉬지 못하고 행정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재 진압 상황을 정리하거나 화재 진압 시에 영상 기록을 남겨 잘 됐는지 모니터링하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날 고된 일을 하고 땀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씻지도 못한 채 바로 또 다른 업무를 찾아서 해야 하는 소방대원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육 년 전쯤 SBS에서 방영한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소방대원의 일과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방화복 속 내부 체감온도 50도를 견디며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착용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훈련 직후 전원 탈진 증세를 보였었는데요. 프로그램 속 한 여배우는 정글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정글과는 비교도 안 된다며 강도 높은 훈련에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경력 26년 차인 소방대원 역시 화재 현장 속 탈진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병열 서울강서소방송 현장대응단 주임의 말에 따르면 저도 경력은 26년이지만 화재 현장에서 탈진은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소방대원이라면 견뎌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폭염 속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이 탈진에 순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16일 경남 김해시 재활용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인근의 폐타이어 재생공장까지 태우고 5시간 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불길을 잡은 뒤 잔불을 정리하고 장비와 인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A씨가 보이지 않아 소방당국은 주변 수색에 나섰었는데요. 소방관 A씨는 현장에서 15m가량 떨어진 산등성이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화재 현장의 열기로 인한 탈진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이 반복되자 시민들은 방화복 개선을 원했는데요. 방화복의 개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의 열기를 막아주는 게 방화복의 목적이기에 무게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본인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어느 하나 소방대원들이 편안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사명감 하나로 모든 무게를 짊어지는 소방공무원이 올해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언급된 부분들과 더불어 소방대원분들의 다른 노고를 더 살펴볼게요. 남형도 기자님의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취객에게 맞아 숨지고 화재 현장에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훈련을 받고 집에 가 영영 잠들어 버리는 이들. 오죽하면 소방관이라고 검색하면 순직이 자동으로 완성될까. 소방관을 검색하면 순직이라는 단어가 자동 완성된다고 합니다. 자동 완성 기능은 많이 검색한 키워드가 자소 단위로 추출되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만큼 소방대원의 순직을 검색하거나 그랬던 사건이 많이 이슈화되고 논란이 됐다는 거죠. 저도 상당히 놀랬던 부분이에요. 이 구절 속 언급된 사건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취객에게 맞아 숨진 소방대원분. 실제로 2018년 익산소방서에서 근무하시던 강소방경은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시민이 휘두른 손에 머리를 맞은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반복되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소방대원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는 시민들의 태도도 아주 큰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 중 한 시민이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 출동을 하는 순간부터 초시계를 켜놓고는 너희가 골든타임 5분을 넘기는지 보자라며 으름장을 놓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소방대원의 출동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존재해 소방대원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혹한 사고 현장을 계속해서 견뎌내고 바라봐야 하는 직업인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나 공황장애도 많이 앓는다고 해요. 최근 이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소방대원분을 순직으로 인정해주기도 했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순직으로 인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공무상 사망과 순직은 유족 보상 금액이 10%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직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방대원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순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가 벌집을 제거하던 소방대원분이 말벌에 여러 차례 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방관의 유가족들이 순직 신청을 했지만 순직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소방관님의 순직은 기각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직무 수직은 법 규정에 따라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활동 시 인정되는 것인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벌을 제거했다고 인정받기에는 요건이 미흡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소방대원분들이 법 규정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씁쓸해지네요. 지금껏 얘기해본 사건들을 보면 소방대원에 대한 인식이나 소방대원분들의 직업 자체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인데 말이죠. 네, 오늘의 주제인 365일을 여름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 속 사각지대에 가려진 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살피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소방대원분들이 30kg이 넘는 방화복의 무게와 한여름의 체감온도 5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사실. 소방대원에 대한 시민들의 갑질이 심각하고 소방대원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순직의 기준마저 모호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까지. 무심히 지나쳤던 소방대원분들에 대해 한 번 더 눈길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이 방송을 들은 후 길을 걷다 우연히 소방대원분들을 마주친다면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한 말씀 전해보시는 게 어떨지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신예진, 기술의 김동환, 진행의 김채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